이제 여기서는 에딘버러 선교사 대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의 주제들 크게 이제 8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5박 6일 동안 1234명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8개 분과를 이제 구성하게 되죠. 1분과부터 8개 분과. 그럴 때에 이제 분과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각 분과는 20명씩 이제 조직이 됩니다. 준비를 참 잘했는데요. 1910년 6월 달에 이 분과 토론 모임이 열리기 전에 2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먼저 그 분과 제목을 무슨 주제를 다룰 것인가를 이제 각 분과별로 이제 임무를 맡겨주죠. 그 대회에서 다루어야 할 8개 그 분과 제목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먼저 1분과에서는 비기독교 국가들에 대한 선교, 이런 제목을 줍니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선교사들의 관심은 비기독교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민족, 국가들이 어떤 나라가 있나, 몇 개 나라가 있나,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문화 수준은 어떠한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가, 아니면 친화적인가, 아니면 중간 단계인가, 자, 이렇게 비기독교 국가들에 대한 그 분석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1분과의 연구 주제입니다. 그다음에 2분과에서는 선교 현장의 교회입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하는 중요한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교회를 개척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현지 주민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조직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여 그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고 또 교회를 운영하는가에 대한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2분과 선교 현장의 교회이고, 3분과는 국민 생활의 기독교화에 연관된 교육입니다. 키워드가 교육인데요.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해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그 사역 방법이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이죠. 사람이 바뀌어져야 교회도 세워지고 그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민족마다 그 다릅니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교육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학교를 세운다면은 뭐 기술학교든지 아니면 인문학교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여학교, 남자학교, 이렇게 그 교육 대상, 교육 방법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3분과에서 합니다. 4분과에서는 이 타종교에 대한 연구입니다. 비기독교 종교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 선교지에 나가보면은 다양한 종교를 만나게 되거든요. 이게 선교의 가장 큰 도전이고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힌두교, 이슬람, 불교, 샤머니즘, 그 외에 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그런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현장에서 그런 다른 종교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종교들이 어떤 종교들이 있나, 그 종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런 종교들과 기독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런 논의를 하는 분과가 4분과입니다. 그 다음에 5분과가 이제 선교사 훈련입니다. 선교사를 어떻게 모집해가지고 선교사를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파송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5분과입니다. 사실 이 병사를 양성하는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은 논산훈련소 같은 거죠. 논산훈련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신병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그 다음에 조교를 누굴 세우고 무슨 교과목을 가르치고 어떤 훈련을 시켜야 현장에 들어갔을 때에 효과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선교사 훈련에 관한 논의와 토론이 이제 이 5분과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 6분과는 선교사에게 국내 본부입니다. 선교사를 이제 선교 현장에 보내놓고 후방에서 잘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사에게 국내 본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러니까 선교 단체, 이제 선교사를 보내놓고 그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단체 또는 교단 선교부가 어떤 그 재정적인 지원 또는 그 선교 현장에서 요청하는 요청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 후원을 하려면은 지교회와 또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등등 이 선교사역의 국내 본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 다음 7분과는 선교와 정부입니다. 선교사가 어느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에 그 국가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쫓겨납니다. 비자도 못 받고 그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지방의 어떤 도지사나 시장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이게 적절해야지 너무 또 친해지다 보면 정치적으로 기울일 수 있고 또 정치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겠는데, 이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들어갔을 때에 그 나라 정부 또 그 지역 어떤 행정 지도자들과 어떤 관계를 적절하게 맺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게 7분과에서 다루어지고, 그 다음 8분과에서는 이제 선교 협력과 교회 일치의 정진. 선교 현장에 들어가면은 장로교 선교사도 있고 감리교 선교사, 성공회 선교사, 침례교 선교사, 오순절 선교사, 각 교단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평신도도 있고 목회자 선교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연합을 하고 어떻게 서로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일치의 정진입니다. 후원하는 교회가 영국에서도 뭐 성공회도 있고 회중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후원교회가 서로 일치가 되어야 선교 현장에서도 선교사들이 서로 협력이 잘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죠. 선교 현장에서 협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후원하는 한국 교회가 교파별로 너무 나누어져 있고 대화와 서로 교제가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교 현장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들도 서로 협력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일치가 이루어져야 선교 현장에서 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제로 논의하는 분과가 8분과입니다. 이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주제들이죠. 이걸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주제를 8개로 정하고 각 분과별로 이제 20명씩 그 위원들을 이제 배정을 해줍니다. 2년 전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분과 토의가 이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각 주제에 따라서 이제 그 여러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1분과는 비기독교 국가들에 관한 선교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가 이제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질문지가 어떤 경우에는 20개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100개가 되기도 해요. 많은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설문지를 보내느냐 하면은 전 세계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설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1분과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또 2분과의 질문도 예를 들어서 뭐 30개, 50개가 있으면은 그 질문에 대한 그 의견이나 자신의 경험담을 적어서 이제 보내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6개월, 1년에 걸쳐서 그 편지가 다 이제 모입니다. 중앙위원회로 다 모이죠. 그러면은
그 20명이 자기에게 온 그 선교 현장에서 온 그 응답 서신을 자세히 읽고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분석을 해가지고 정리정돈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만들죠. 각 분과별로 그렇게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토론을 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의견과 이런 아이디어, 이런 경험들이 수집되었습니다. 그걸 다 이제 나눠줘서 보고서를 미리 나눠줘서 날 잡아가지고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하죠. 토론을 하고 좋은 점도 있고 또 아주 그 뭡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있고 또 아니면은 별로 안 좋은 것도 있고 그걸 잘 분별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토론 결과를 요약 보고서를 만듭니다. 짧은 이제 또 보고서를 만들죠. 그렇게 해서 중앙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럼 중앙위원회는 이제 각 8개 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요약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괜찮은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수정해야 할 부분을 보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년 전에 이걸 배포를 합니다. 누구에게? 이 1234명에게 이제 다 이 요약 보고서를 전 세계에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편지를 받아가지고 미리 읽어서 준비를 하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읽고 이제 1910년 이제 6월 달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로 배를 타고 이제 모여들지요. 이제 모여들어서 그리고 다시 이제 20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자기들이 읽어온 이 20명이 중심이 되고 1234명이 이제 또 8개 분과로 다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면은 한 분과당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한 80명 정도씩 이렇게 나누어지죠. 여기 더하기 이제 80명. 그러면은 한 분과당 한 100명씩 모여가지고 이제 이 요약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제를 합니다. 이 6월 달에 이제 발제를 할 때 시간 제한이 있어요. 7분 동안. 딱 7분 동안 주제 발표를 이제 각 분과별로 이제 합니다. 장소를 8개 분과니까 8개 장소로 이제 흩어져서 이제 모임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7분 발표를 듣고 요 선교 현장에서 온 80명, 그 다음에 연구위원 20명이 서로 이제 좀 토론을 합니다. 그걸 또 메모해가지고 그걸 중앙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논의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루어졌던 이 분석 보고서, 요약 보고서, 그 다음에 7분 발표, 그 이후에 이제 7분 발표를 듣고 나온 이제 평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겼어요.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그걸 고문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 한국에서 에딘버러 100주년 세계 선교사 대회를 하면서 이 고문서를 끄집어내어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었던 이 8개 분과 이 모든 보고서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국말로. 이 한국연합선교회 그 번역진들을 구성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 4분과 이 보고서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비선교 종교들에 관한 선교적 메시지 번역 김창훈, 장남혁 두 사람이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런 책을 1분과부터 8분과까지 8권을 다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분과에서는 요 대회가 진행될 때에 그 하루하루 첫째 날, 둘째 날 5박 6일 동안 대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에딘버러 대회 역사와 기록이라고 하는 또 8분과 기록분과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번역을 해서 모두 다 9권 그리고 또 한 권은 이 전체를 평가하는
그런 총론적인 책 한 권 해서 토탈 10권을 한국말로 번역하였습니다. 굉장한 열매라고 할 수 있죠. 100년이 지난 2010년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오늘날 100년 전에, 지금은 말하면 110년 전에 이루어진 기록들이죠. 그런데도 오늘날 다시 이 번역해서 읽어봐도요, 정말 앞서갔다. 정말 그때 참석했던 이 1234명 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참 훌륭한 분들이었는가. 그리고 지혜가 있고 아주 꼼꼼하고 그리고 미래의 선교를 위하여서 참 귀한 일을 하였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걸 꺼내서 하나하나 읽어보아도, 예를 들면 5분과 요즘 이제 우리 교단 선교부라든가 CCC라든가 내비게이터라든가 여러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들을 모집하고 뭐 6개월 동안 2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슨 과목으로 훈련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꺼내서 읽어보게 되면은 110년 전에 옛날 선교 지도자들은 선교사들을 어떻게 훈련하였는가를 참고해 보시면은 오늘날 선교사 훈련하는데 많은 교훈과 지혜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에서 이렇게 8개 주제를 다루었지만은 합의한 내용이 있어요. 안 다루기로 하는, 이 대회에서는 절대로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하는 그런 합의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논의하지 않기로 한 주제, 이런 제한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참 훌륭해요. 왜냐하면은 여러 사람이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서 토론을 하자 그러면은 토론의 어떤 방향과 어떤 초점을 정해두지 아니하면은 중구난방이 되어버리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의하지 않기로 약속한 주제를 정해두었어요. 첫째로는 우리는 이 대회에서 비기독교 국가에게만 초점을 맞춘다. 왜냐하면은 이건 선교사 대회예요.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대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 지역은 다루지 않는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비기독교 국가, 비기독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만 다루기로 한다. 자, 이 말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남미 지역, 그 다음에 동유럽, 정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요런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남미는 지금 16세기, 17세기에 가톨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개신교 선교사들도 들어가 있어서 이게 천주교도 기독교냐 아니냐, 이런 첨예한 교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다루기로 한다. 동유럽, 그 당시에 아직 개신교 세계가 정교에 대한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이 다루다 보면은 아주 좀 예민해지고 국가 왕들이 여기에 개입해서 국가 이권 문제가 개입되면은 어떤 충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국 아편 전쟁 1840년에 있었죠. 영국이 중국을 아편 전쟁으로 점령했잖아요. 이거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다루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 다루면은 이 스코틀랜드에서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대회에 500명이 영국 선교사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중국 아편 전쟁은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약속이 되어 있었다. 회의를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 이런 약속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벌써 제 9번째 진행이 된 주제로 다루는데요. 이제 어떻게 진행되었나? (5박 6일) 동안 그 에딘버러 어셈블리 홀을 중심으로 해서 1234명이 전 세계에서 배를 타고 모였단 말입니다. 과거 인류 역사 가운데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국제 대회가 많지만은 1910년 당시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에 5박 6일 동안 대회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자, 먼저 이 1234명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국제 대회가 없었는데 최초의 국제 대회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첫째, 전기선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교통이 발달했어요. 그전에는 범선이었지 않습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배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약속하기가 힘들어요. 한 달 만에 올지, 석 달 만에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석탄을 떼가지고 뜨거운 전기를 만들어서 이제 엔진을 돌리면은 배가 이제 바람을 거슬려서 계획한 대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속을 지킬 수가 있고 또 멀리까지 원하는 항구까지 갈 수 있죠. 이 전기선이 산업혁명으로, 영국의 산업혁명 전기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모임이 가능했다. 두 번째로는 그 모인 사람들의 1000명이 영미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죠.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제대회가 가능했습니다. 통역을 해야 한다면 서로 다른 언어권의 선교사들이라면 모이기는 모이겠지만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선교사의 1234명 가운데 1000명이 영국, 미국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이 대회가 가능할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낙관적 확신 때문입니다. 곧 이제 세계복음화는 완성될 것이다. 1850년부터 1910년까지 약 60년 동안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 선교 보고를 들어보니까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었고 이 속도로 나간다면은 세계 복음화는 앞으로 5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완성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50년 내에 재림하실 가능성이 높다. 새하늘 새 땅이 50년 이내에 열릴 것이다. 이런 어떤 신앙적 확신 그리고 낙관주의적 그런 전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자 그럴 때 모이자 아주 그렇게 신나는 분위기 가운데에서 열심히 모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서 이 모임이 에딘버러에 열릴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의 진행 준비입니다. 1234명이 미리 모여서 리허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올드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공의 주 올드햄이 아주 기획 능력이 치밀해요. 탁월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8개 분과위원회로 조직해서 토론할 주제를 미리 정하고 또 그리고 그 주제가 선교적 주제거든요.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장하고 항상 연결돼야 되죠. 그래서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설문지를 보내서 그 답을 적어서 현장 경험의 이야기를 수집해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그 보고서를 또 미리 나누어줘서 읽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발표할 때 7분 제한을 둬서 아주 핵심만 발표하도록 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구위원 20명, 대표자 80명 이렇게 해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또 그걸 기록하여서 기록으로 잘 남기고 이렇게 치밀하게 회의 진행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이 대회가 성공할 수가 있었다 하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가 연합중보기도입니다. 5박 6일 동안 대회를 진행하다가 12시 땡 하고 종이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열띤 토론을 하다가도 딱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30분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용하게 이 1234명이 각각 8개 분과위원 각각 다른 장소에서 기도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회 모드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5박 6일 동안 낮 12시가 되면은 경건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 또 다음 회의가 진행되니까 이 대회가 세계 선교사 대회라고 하는 그 목적, 초점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 세계복음화를 진심으로 염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대회가 하루하루 진행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그 선교를 위한 좋은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고 또 보고서가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환대입니다. hospitality. 에딘버러에서 이 대회가 열렸거든요. 그럴 때에 도시 전체가 2234명을 환대했습니다. 에딘버러 시장님이 개회사 축사를 하였고 또 그리고 그 에딘버러 도시에 사는 목사님들, 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시민들이 다 이 1234명을 그렇게 홈스테이 할 수 있도록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는 어셈블리 홀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하고 대회를 하지만은 이제 아침 시간, 저녁 시간, 식사는 이 에딘버러 도시 시민들이 각각 손님들을 맡아서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도시 전체가 이 대회를 위하여서 협력해 주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역사죠. 본받을 만한 그런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끝부분에 왔습니다. 결과입니다. 이렇게 에딘버러 선교사 대회를 가진 그 결과는 무엇인가? 대회가 끝나고 이제 다 돌아갑니다. 그럴 때에 가장 큰 결과는 이제 연합, 협력, 일치 이런 정신적 가치에 대하여서 아주 긍정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각자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전 세계 선교사들, 각 교파 선교사들 이렇게 협력하고 함께 하면은 세계 복음화가 정말 앞당겨질 수 있겠구나 하는 낙관적인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연합, 협력, 일치는 사실 과거 1900년 동안 강조되어 왔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한 긴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그 중요한 내용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분열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나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후에 종교개혁자들도 부득이하게 사실 이제 구교로부터 갈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칼빈도 루터도 분열 좋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가능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선교를 위하여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도 1793년 인도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1810년도에 그런 말을 해요. 선교사들이 서로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선교사 대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1910년 실제로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이 협력과 연합, 일치가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합과 협력, 일치의 그 기도와 소망을 최초로 대규모로 구체화시킨 사건이 이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결과는 계속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5박 6일 동안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각각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 토론된 논의된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위원회를 그야말로 에딘버러 대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그 제안이나 의제들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계속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계속위원회가 이제 논의한 끝에 이 연합과 일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너무 많이 섞여버리니까 이 진행이 어려우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요. A, B, C로. A 주제에서는 선교를 위한 이제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자. 그래서 선교 분야에서 IMC를 조직합니다.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만들어서 선교 분야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모임을 따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봉사 분야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질병이 일어난 지역, 지진이 일어난 재난이 일어난 지역 이런 데 가서 사마리아인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 보면 연합과 일치가 잘 되지 않겠느냐. 봉사 부분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위원회를 또 조직해요. 그 위원회 이름이 Life and Work Committee라고 하는 그런 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연합이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성공회, 가톨릭, 정교회 왜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다른 부분은 무엇이고 공통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이 교리적인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내어서 연합과 일치를 정진시키자 하는 뜻에서 만든 위원회가 이제 Faith and Order, 신앙과 이제 이 order가 명령이 아니고 직제라는 뜻이에요. 교회 이제 감독제냐, 목사직이냐, 아니면은 성찬식과 세례식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위원회가 이제 교리 부분입니다. 이렇게 계속위원회는 A, B, C 세 개의 이제 단체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각 분야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해 나가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 세계가 연합을 이루어서 평화를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못된 국가들, 독일이나 일본, 이태리 이렇게 나쁜 나라들도 연합을 해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연합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이제 WCC입니다.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월드 카운실 오브 처치즈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349개 교단이 참여해서 기독교의 유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는 이제 WCC로 이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과거 역사 공부를 한 것이고 선교 역사를 이제 살펴본 것이고 여기 덧붙여서 이제 2010년 100주년 대회가 열렸습니다. 2010년이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사 대회가 열린 지 꼭 100년이 되던 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 수도 에딘버러에서도 100주년 대회가 열리고 한국 서울에서도 100주년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100년이 지난 다음 에딘버러의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느냐? 너무 초라하게 변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스코틀랜드 기독교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재정을 모으기도 힘들고 그리고 참여하는 교회도 별로 없고 시민들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불과 한 100여 명 그 에딘버러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100주년 기념 대회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100주년 대회를 따로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에 직접 참여했는데요. 이 대회를 앞두고 이제 2009년도에 1년 전에 조직을 합니다. 이 발기인은 누구냐면은 이광순 교수님이 장신대 선교학과 교수님이 이광순 교수가 마치 이제 저는 이렇게 비유하는데 올드햄이라고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장은 누구냐면은 이종윤 서울교회 원로 목사님이죠. 이분이 존 모터와 같은 이제 역할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의장이 되고 이분이 이제 대회장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사무국장을 맡아가지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 장신대하고 이제 서울교회 장소를 두 군데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발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하였습니다. 참 뜻깊은 행사였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교회가 1910년 사무엘 마펫이 에딘버러에 가서 한국 선교에 대해서 발표할 적에는 정말 초라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언한 대로 100년이 지난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그런 선교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우리 한국에서 에딘버러 세계선교사 대회 기념 100주년 대회를 서울에서 열었던 것입니다. 열었을 때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번역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8개 분과에서 보고된 그 보고서들을 그 고문서들을 우리 한국말로 다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10권으로 번역을 했고요. 한국말로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는 논문을 100편을 발표하였습니다. 과거의 것만 번역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많은 선교학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각 선교학자들이 각 10개 분과를 만들어 가지고 10개 분과 주제에 따라서 이제 10개 논문씩 그러면은 10개 분과니까 100개의 논문이죠. 그래서 100개의 논문을 엮어서 10권의 논문집을 출판해 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탈 10권 20권의 책을 2010 100주년 대회에서 출판해 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향후 100년을 위하여서 선교 한국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아주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또 선교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 또 선교 현장에서 보다 선교 사역을 잘하기를 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와 선교단체들은 이 자료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선교했는가, 그리고 우리 한국 선교학자들은 각 선교 주제에 대하여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준비해서 선교를 한다면은 보다 선교를 더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